결산 처리 1주차 1교시에서는 오리엔테이션 겸 기본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과목이 결산 처리이다 보니까 결산과 관련된 분계를 할 텐데 시산표, 정산표 작성하는 거, 결산 예비 절차, 그리고 집합계정, 자본계정 대체하는 방법, 장부 마감하는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 하기 전에 분계를 한 다음에 분계를 가지고 전기를 하고 전기를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 기본적인 과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 자산 중에서 당좌 자산 있을 거예요. 1년 안에 현금화되는 당좌 자산, 현금성 자산에서부터 재고 자산까지 1주차, 2주차에 본 후에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하면서 결산 관리된 분계라든지 시산표, 장부 만드는 거 다시 반복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8주차와 15주차에 대면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출석은 10점으로 우리가 반영이 되고요. 평가 1, 평가 2, 평가 3에서 평가 1에서는 결산 준비하기, 결산 분기화하기와 관련된 8주차 중간고사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평가 2에서는 결산 분계라고 해서 사례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하고 나하고 대면하게 되면 간단한 과제 비슷한 걸 내줄 거예요. 그 부분이 시점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평가 3에서는 결산 분계 마감하기에서 반영 비율 30점, 그래서 결산 분계 장부 마감하기에서 서술형 시험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럼 30, 60, 70, 80점 되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과제라고 해서 거의 지금 평가하기 결산 분계와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될 거고, 평가 30, 평가하기 20, 평가하기 30, 60, 70, 80인데 과제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될 거고, 그때그때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거니까 특별히 걱정할 건 없고,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 보고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의 원이고, 이제 후반기로 가가지고는 이제 현금 흐름표를 만드는 건데, 일단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래와 계정, 분계와 전기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먼저 보고 또 예, 2교시에 가서 뭘 볼 거냐면 회계의 기본 개념 볼 거고, 3교시에 가서 또 이 거래와 계정 반복 다시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제 사전학습에 가서 이번 시간에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거래 이중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거래 이중성이 도대체 뭐냐? 거래 이중성은 어떤 하나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차변과 대변의 요소의 원인과 결과로 대립돼서 성립하는 거래는 항상 같은 금액이 발생하는 원리, 이거를 우리가 거래 이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상품을 하나 샀는데 깨트렸어요. 또는 상품을 하나 살게요. 그냥 깨트리지 말고 상품을 하나 사면 100원어치 사면 차변에 우리가 상품 100원이라고 쓰죠. 그리고 나서 현금으로 이걸 지불했으면 현금 100원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양쪽에 같은 금액이 지금 기록되고 있죠. 이쪽에도 100원, 이쪽에도 100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항상 같은 금액이 발생하는 원리가 거래의 이중성이에요. 화면으로 볼 때는 제가 조금 말을 빨리 하기 때문에 PPT로 볼 때는 말을 조금 천천히 하려고 해요.
이런 게 이제 거래의 이중성이고, 대차평균 원리라는 것도 있어서 이 두 개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혼돈을 여러분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차평균 원리는 거래는 반드시 어느 계정의 차변과 다른 계정의 대변에 같은 금액이 기록되는 이중성을 띠고 있고, 여기까지가 여기 지금 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답을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이거에 따라서 아무리 많은 거래가 일어나더라도 계정 전체를 통한 차변 금액의 합계와 대변 금액의 합계는 일치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자, 일단 제가 거의 비슷하니까 여기다 하나 놓고요. 여기서 이제 차이점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거래의 이중성에서는 같은 금액이 항상 발생하는데 뭐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라는 이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원인이라는 거, 내가 상품을 샀기 때문에 현금이 나갔어. 상품을 100원어치 샀기 때문에 현금이 100원이 나갔어. 또는 이렇게 있어요. 내가 뭔가 소모품을 분필을 하나 깼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깨졌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손실이라고 하는데 제 손실이라고 할게요. 공장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100원어치 건물이 탔어요. 그래서 뭔가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 불나갖고 어떻게 됐어? 우리 공장에 우리가 이제 건물이라고 쓰는데 건물이 100원어치 타버렸잖아. 이렇게 해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 양쪽 금액이 항상 대립돼서 같은 금액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거래 이중성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대차평균 원리는 거래 비슷해요. 금액에 기비되는 이중성을 띠고 있는데 아무리 많은 거래가 일어나도 왼쪽과 오른쪽의 금액이 똑같아요. 만약에 상품을 샀는데요. 외상 매입금 50원어치를 샀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50원어치를 샀어요. 그래도 양쪽의 차변과 대변은 항상 일치하죠, 여러분. 또는 이렇게 할 수 있죠. 현금으로 30원어치 샀고요. 카드로 미지급금 20원어치를 샀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똑같이 아무리 많은 거래가 일어나도 왼쪽과 오른쪽에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은 전체 계정을 통한 차변 금액과 대변의 금액은 항상 일치하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대차평균 원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계정이라는 것도 볼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볼 거예요. 계정은 뭐냐면 우리가 어카운트라고 해서 AC라고 우리 회계에서 보통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자산과 부채와 자본과 수익과 비용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들을 개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특정 항목을 우리가 계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구성 요소 기준 분류에서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은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자산과 부채와 자본 계정이 있어요 라고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계정은 뭐가 있지? 수익과 비용의 계정이 있어요 라고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PPT로 할 때는 엄청 천천히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로 할 때는 조금 요 뒤부터는 이제 2교시부터는 화면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실을 원래 화면으로만 찍었다가 여러분이 말도 빠르고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지금 PPT를 다시 삽입해가지고 반복해 주는 거니까 아마 교시가 안 맞을 수 있는데 제가 교시 맞춰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안쪽 교시 생각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과 비용 계정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정의 형식이라고 해서 그러면은요, 계정이 이렇게 자산부채 자본이 있고 수익 비용이 계정이 있다 그랬는데 그 형식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계정은요, 표준식과 우리가 잔액식, 우리가 뭐 교육 목적으로 하는 약식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보는 거는 약식, T계정, T어카운트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계정의 형식에 보면은 날짜를 쓰는 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요라는 걸 쓰는 란이 있고, 분면, 차변, 대변 이렇게 쓰고 잔액을 쓰는 란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표준식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9월 7일이면 9월 7일 이렇게 써줄 거고요. 적요는 거래 내용을 간략하게 써주는 게 적요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상품을 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뭐 한번 사볼까요? 9월 7일 날 상품을 샀는데 차변에 저희가 차변에 상품 이렇게 써줄 거고요. 1,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줄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금액이 1,000원 정도 되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1,0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0원이었죠? 100원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가보면은 적요는 우리가 거래의 내용을 간략하게 써주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상품을 현금으로 100원 구입 이런 식으로 이제 간략하게 써주는 거를 우리가 적요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적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거래 내용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적요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분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분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분계를 막 하게 되면 분계가 여러분 9월 7일 날 하나만 일어나? 9월 7일 날 10개가 일어날 수도 있죠. 소모품을 살 수도 있고 전기료를 낼 수도 있고 건물을 살 수도 있고 토지를 살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 분계가 지금 얘는 1페이지라고 지금 우리가 하나밖에 안 했으니까 1페이지에 있을 텐데 나중에 찾을 때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분면은요. 분계장의 페이지를 나타내는 게 1페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면이라고 써줘요. 그래서 분계장, 얘가 분계장 이 거래가 분계장 몇 페이지에 있어? 이렇게 하면은 1페이지에 있어. 여기 뭐 한 페이지 다 찰 때까지는 나머지 전부 다 1페이지에 있겠죠. 이렇게 써주는 게 우리가 분면이라고 불러요. 원면은 원장에 우리가 페이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T계정, 표준식, 이제 약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라면은 차변 왼쪽을 우리가 차변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다 아는 건데 내가 일부러 혹시 몰라서 다 합니다.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뭐 상품 샀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 왼쪽에 써주고 나가는 거 오른쪽에 써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 차변, 대변 이렇게 이제 우리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요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정을 배우고 있는데
계정을 그럼 어떻게 기입할 거예요? 이게 계정 기입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정 기입 원칙은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어느 쪽에 기록할 거예요? 이게 이제 계정 기입 원칙인데 기본적으로 계정 기입 원칙은요.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이 회계적인 등식에 의해서 우리가 계정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보면 내가 자산, 부채, 자본 이 등식을 여러분 지금 확인하는 거 보이죠?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지금 확인해 놨는데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자, 여기가 재무상태표인데 옛날 걸로 되어 있네요. 자, 보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인데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에서 차변에는 자산이 있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계정을 기록할 때는 증가하면 자기 쪽, 감소하면 반대쪽 이렇게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봐봐. 자산이 어느 쪽에 있어? 왼쪽 차변에 있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 오른쪽 대변에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주면 돼? 자산이 늘어나면 분개를 할 때 항상 어디에? 왼쪽 차변에. 자산이 줄어들면 오른쪽 어디 대변에 이렇게 기록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떻게 기록했어요? 상품이라는 자산이 늘어났을 때 내가 왼쪽 차변에 썼고 너 상품 사는데 뭘로 샀어? 나 현금 100원 썼잖아. 그랬을 때 현금이라는 100원이 나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기록하고 있어? 오른쪽 대변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증가는 자기 쪽, 감소는 반대쪽. 자산이 지금 왼쪽에 있으니까 늘어나면 왼쪽 차변, 줄어들면 오른쪽 대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부채는 지금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채는 늘어나면 오른쪽, 줄어들면 왼쪽 이렇게 쓰면 되죠. 만약에 상품을 샀는데 외상으로 샀어요. 외상 매입금이라고 썼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 외상값 100원 상품 외상으로 샀으니까 외상값 100원 늘어난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외상값 100원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어느 쪽에 있어? 부채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대변인 오른쪽에 내가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외상값을 갚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외상값 갚았어. 어떻게? 현금이 100원이 생겼거든? 그래서 이렇게 갚았어. 하면 지금 외상값이 줄어들었으니까 어느 쪽으로 갔어요, 여러분? 왼쪽으로 간 거 보이죠? 이렇게 해서 증가는 자기 쪽, 감소는 반대쪽. 이렇게 기록해 주는 게 계정 기입 원칙이에요. 자본도 마찬가지죠. 자본도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증가하면 오른쪽, 감소하면 왼쪽 이렇게 쓰겠죠. 대변, 차변. 그럼 한번 해볼까? 우리 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 이거 이제 1학기 때도 배웠죠, 여러분? 출자하게 되면 자본금이라는 게 생기고 우리 회사에는 현금이라는 부분이 들어와요. 현금 출자하면 현금 100원 들어오고 자본금 100원 생겨나요. 주식 발행하게 되면 그러면 자본금 오른쪽에 있으니까 증가는 우리가 어디? 오른쪽에 있으니까 증가는 자기 쪽, 감소는 반대쪽. 그래서 지금 자본의 증가 오른쪽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감소하게 되면 반대쪽으로 가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계정 기입 원칙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교수님 증가는 자기 쪽, 감소는 반대쪽이라고 해가지고요. 자산은 왼쪽 차변에 있으니까 증가하면 오른쪽에 쓰고, 아니 증가하면 왼쪽에 쓰고, 줄어들면 저기 오른쪽에 쓰라며요. 대변에 쓰라면서요. 그 부채하고 자본은 증가하면 대변에 쓰고 감소하면 차변에 쓰라고 했는데 비용과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과 수익은 우리가 이제 이 비용과 수익은 어떻게 되냐면 비용이나 수익은 손익계산서에서 여러분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거를 우리가 당기순이익 이걸 이렇게 부르는데 이 당기순이익은 어디로 가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이익 잉여금이라는 곳으로 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손익계산서 계정을 우리는 임시계정이라고 부르고요. 재무상태표 계정을 뭐예요? 연구계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이제 연봉 얘기하는데 취업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연봉을 받은데 너 작년에 연봉 얼마였지? 네, 저 작년 연봉 3천만 원이었는데요. 그래? 다 썼어? 아니요, 아직 500만 원 남았는데요? 그럼 너 이번 달에, 이번 연도에, 2020년도에는 너 지난번에 못 썼으니까 2,500만 원만 줄게. 그럼 3천만 원 되지?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안 봤지?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경영 성과를 계산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 기간 끝나면 딱 사라져. 이렇게 수익에서 비용 빼서 당기 순이익이 나왔으면 우리 이거 재무상태표에 이익 잉여금으로 보내줘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2020년도에 다시 시작해. 2021년도에 다시 시작해. 연봉 시작이라고 보면 돼. 근데 재무상태표는 내가 지금 보통예금 통장에 500만 원 있어. 집도 갖고 있어. 올해가 지났어. 올해 지났으니까 너 보통예금 통장 없는 걸로 이렇게 하면 돼? 집도 네 거 아닌 걸로 다시 사는 걸로 이거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영구계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는 재무상태표에 자본에 계속 더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이거 많이 나오잖아. 자산 있고 우리가 이 수익과 비용을 알면 자본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우리가 재무상태표만 봐도 올해 돈 얼마 벌었는지 알 수 있잖아. 손익계산서 보지 않아도. 그래서 얘가 영구계정, 얘가 임시계정이에요.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어디로 간다고?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여러분 간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과 비용은 자본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많이 벌어. 수익이 많이 났어. 그러면 자본 늘어나겠지. 그래서 얘가 수익이 발생하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자본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용이 많아져. 그러면은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늘어나면 자본이 늘어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변에가 있어요. 자본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비용은 자본을 안 늘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왼쪽에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의 발생은 차변, 수익의 발생은 대변. 이런 우리가 거래의 원칙이 성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아까와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시산표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문제이기도 하면서 시산표 또는 T계정이라는 항목이에요. 지금 다음 거래에서 계정의 증감 내용이 기록될 곳으로 바른 것은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 만들려고 하면 이거들을 잘해 T계정을 잘 해야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시산표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 계좌에서 이체를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쭉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정의 증감이 기록될 곳은 어디냐 하면서 가나다라 이렇게 줬네. 다음 거래에서 계정의 증감 내용이 기록될 곳은 어디입니까? 했으니까 우리 지금 보면은 외상으로 물건을 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차변에
외상으로 물건을 샀다가 지금 외상값을 갚고 있어요. 그러면 외상값이 지금 줄어들죠. 줄어들면 외상값은 아까 부채니까 대변에 있었으니까 줄어들면 반대쪽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어디에 있어? 왼쪽 차변에 있고, 그 다음에 외상값을 갚았다는 건 내가 뭔가 대가를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현금을 지급했던, 물건을 지급했던, 보통예금을 지급했던 내 자산이 지금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자산 어느 쪽에 있었지, 여러분? 오른쪽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증가는 자기 쪽, 감소는 반대쪽이니까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참 자산은 어디? 차변에 있었죠. 그래서 증가는 자기 쪽, 감소는 반대쪽이니까 자산의 감소니까 여기로 갔단 말이에요. 거래 파료소에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차변에는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라고 이제 기록을 해줄 거고, 표시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대변에는 오른쪽에 자산의 감소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T 계정이 나와 있으면 여기 이제 자산 계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자산 계정이니까 어떤 거예요?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자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어느 쪽에 들어가겠어요? 여기 나에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래서 보통 예금 계정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부채도 지금 줄어들었죠?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 돼? 이쪽에. 줄어들으면 반대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나다 이게 이제 답이란 말이에요. 나다가.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표시해 줬죠.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여기 보통 예금 이렇게 시험 문제를 그림으로 주기도 하니까 두 가지 다 풀어봤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예제 2번도 한번 풀어볼 텐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이렇게 불러줬어요. 뭐지? 아무것도 없고 여기 지금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계정 과목은 했더니 내가 이렇게 그 중간고사 때 시험 냈더니 외상 매출금이라고 한 친구, 외상 매입금이라고 한 친구, 미수금이라고 한 친구, 상품이라고 한 친구.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외상 매출금도 자산, 미수금도 자산, 상품도 자산이야. 외상 매입금만 여기서 부채거든요. 그러면은 외상 매입금이 답이 될 확률이 지금 많아. 하나만 찾으라 그랬잖아. 뭔진 몰라도.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왼쪽은 여기는 제가 지우고요. 왼쪽에는 지금 10만 원이고 오른쪽에는 20만 원이에요. 이게 시산표로 봐줘도 되고요. 그냥 T기정으로 봐줘도 되는데 오른쪽에 20만 원이 있고 왼쪽에 10만 원이네.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그래도 왼쪽에 10만 원이 남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빼볼게요. 이게 안 빠지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을 빼면 그래도 지금 어느 쪽에 이쪽에 10만 원이 남을 거잖아요. 자, 여기에 10만 원이 남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잔액이 어디 남아요?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잔액이 오른쪽에 남아있네? 그럼 오른쪽에 돈이 있다라는 건 부채 아니면 자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외상 매입금이라는 항목이 들어가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다시 제가 여기 10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상 여기에 위에
있고 여기 글씨가 있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이 내려줄 수 있어요. 여기 외상, 매입금 이걸 왼쪽에 내려줄 수 있고요. 예, 글씨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외상, 매입금 이렇게 오른쪽에 내려줄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외상 오른쪽에 있잖아. 지금 외상으로 물건을 20만 원어치 산 거예요. 그랬다가 갚으면 왼쪽으로 가지. 여러분 여기 위에서 우리가 봤죠. 10만 원을 갚은 거예요. 그래도 10만 원이 남아있다라는 의미가 지금 이 문제예요. 그래서 답이 2번 되겠죠. 이러한 문제들 잘 찾아보면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도 이제 한두 개 더 풀어보고 나머지 이제 진도 나가볼게요. 지금 거래와 계정에서 다음 중 기말 계정 잔액 표시가 잘못된 것은 이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아마 여러분이 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퀴즈나 과제가 나갈 건데 여러분 부담되지 않게 제가 퀴즈는 여기 지금 앞에서 풀었던 문제 있죠. 1교시, 2교시, 3교시의 문제를 여기 지금 풀어주는 문제로 이렇게 똑같이 줄 거니까 답안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면 돼요. 꼭 과제라기보다 그냥 출첵이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음 중 기말 잔액의 표시가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받으러음 자산이네요. 현금 자산이네요. 자본금 지금 자본금은 뭐지? 자본이네요. 미수 수익 들어봤지? 자산이네요. 그럼 세 개는 자산이고 하나는 자본이네요. 자산이 늘어나면 우리가 어디에 차변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잔액은 항상 차변에 남아야 돼요. 대변에 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내가 여기 현금을 100원 가지고 있다가 100원 썼어. 그럼 빵원이잖아. 어떻게 잔액이 오른쪽에 남아? 오른쪽에 못 남죠. 1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50원만 썼어. 그러면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는 왼쪽이니까 왼쪽에만 있을 수 있어요. 잔액은. 이것도 이제 우리 시산표 만들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잔액이 전부 다 자산은 차변에 남아야 되는데 얘 지금 미수수익이라는 얘가 차변에 안 남고 대변에 남아있는 거 보일 거예요. 얘 원래 이쪽으로 와야 되죠.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자본은 증가는 자기 쪽, 감소는 반쪽이니까 자기 쪽에 잔액이 남아요. 그래서 얘는 맞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예제 4번으로 가보면 복식 부기에서 계정 기입의 기초가 되는 회계 등식이 뭐예요? 했단 말이에요. 앞에서 배웠잖아.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 이게 우리가 재무상태표 등식이면서 계정 기입 원칙이 되는 등식이라고 했죠. 아니에요. 여기 쏘리요 여러분. 말만 하고 이거를 틀려버렸네요. 제가.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맞네요 여러분.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 착하. 잘못 봤어요. 맞아요. 여기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재무상태표 등식은 요게 되겠죠. 요거는 무슨 등식이냐면요. 여러분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은 자본 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도 불러요. 자산 마이너스 이꼴 부채는 순자산. 그 다음에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우리가 순손익. 이거는 뭐예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등식.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죠. 하면서 그냥 같이 여러분 배운 것도 있고 할 테니까 포괄적으로 할게요. 그래도 이거 못하면 재무제표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아마 1학년 1학기 때 회계 원리 같은 걸 배웠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 머릿속에 쉽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래라는 거를 배우게 될 거예요. 거래는 거래의 뜻을 보면은 우리가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건 중에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증감을 일으키는 모든 사항을 우리는 거래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부기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또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우리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기 때문에 제가 부기라고 해놨어요. 그다음에 부기상의 비거래 해가지고 현금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 재산이 줄어든 거죠. 거래죠. 그 다음에 상품을 도난당했어요. 그러면은 거래되겠죠. 화재로 점포가 소실이 됐어요. 그럼 거래가 되겠죠. 불났잖아. 아까 했잖아. 그러면 내 재산이 점포가 타버렸으니까 재산이 줄어들었잖아요. 요거 잘 여러분이 또 착각하는데 내가 상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조기 같은 것도 상품 될 수 있고요. 통태 같은 것도 상품 될 수 있는데 얘가 어떻게 했어? 부패해버렸네? 엄마, 내 재산 줄어들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나 휴대폰 갖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격이 떨어졌어. 내 거보다 더 좋은 게 나와가지고. 그럼 내 재산 줄어들었지. 그 다음에 내가 외상값 받을 거 있었는데 못 받았어. 나 줄어들었죠, 재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래해요. 자산이나 부채, 자본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현상이 우리 뭐예요? 거래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 부기상의 거래가 아닌 거는 주문, 약속, 보관, 체결, 뭐 고지서 받는 거 이런 거는 거래 아니죠. 상품을 이거 여러분 제가 화면으로 지금 하고 나서요. 3주차 정도? 이때 다시 똑같이 내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제 얼굴 나와서 제가 설명해 줄 거예요. 그때는 말이 좀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 반복하니까 명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문만 제가요 인터넷에서 주문했거든요. 우리 거래로 안 쳐요.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저 카드 결제했는데요. 카드 결제했어도 이거로 여러분이 이 매입 전표를 그 카드 주문한 걸 여러분이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면 여러분 카드 회사에 들어가 보면 그 매출 주문이 됐는지 그 매출 전표가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가 발행이 됐는지 발행되지 않은지가 나와요. 주문은 발행 안 돼 있어요. 주문을 하고 나서 상품 이가 완료가 돼야 회사에서 그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행을 한 거를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를 기록할 수 있어야 우리 거래가 돼요. 이거 주문만은 거래가 아니에요. 약속 당연히 거래 아니죠. 회사에 물건을 보관했어. 거래 뭐라고 쓸 거예요? 보관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거래라고 하면 분개가 될 수 있어야 거래라고 보면 돼요. 건물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뭐라고 쓸까요? 계약서 받았어요? 계약서 받고 우리가 계약금 500만 원 줬어요 라고 하면 그때는 거래예요. 그냥 계약 체결만 하면 거래 아니에요. 전기료, 수도료, 고지서 받았어요. 거래예요? 아니죠. 고지서 받고 전기료를 내러 가야 거래예요. 내러 가면 저 전기료요 100원 나와가지고요. 전기료 현금으로 100원 냈어요. 이런 거래지 여러분. 이렇게 분개가 나올 수 있어야 거래란 말. 근데 고지서만 받았어. 그러면 뭐라고 쓸 거야? 저 고지서 받았는데요? 이렇게 쓸 거야? 장부에다가? 안 되지. 그 다음에 토지, 건물, 담보도 담보 설정했어요 라고 하면 담보 설정하고 차입금 100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현금 100원 들어왔어요. 이러면 거래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담보라고 하면 거래 아니에요? 담보 제공했잖아. 아니죠. 여러분
담보 설정만 해놓고 돈 안 빌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이제 우리 부동산법에 가보면 있기 때문에 거래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래의 8요소라는 거 뒤에서 배울 텐데, 거래의 8요소라고 하면은 앞에서 봤던 거 재무상태표 등식에 의해서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는 자기 쪽, 반선은 반대쪽, 총 8개가 있었죠. 이거를 거래의 8요소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거래의 8요소를 연결시킨 거를 우리가 거래의 16요소라고 불어요. 거래의 8요소가 결합돼 가지고 여러 가지 조합 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어요. 자산의 증가에서 부채의 증가로, 자산의 증가에서 어떻게 자본의 증가로, 또 자산의 증가에서 수익의 발생으로 이렇게 증가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의 4개의 가지가 연결됐잖아. 그럼 부채도 여러분, 부채도 하게 되면 이거는 좀 이렇게 가겠죠, 여러분? 윤곽선을 제가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로도 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연결할게요. 그러면 각각 4개씩 하게 되면 총 16개가 나와요.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거래의 16요소라고 불러요. 이 16요소를 가지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상품을 샀어요. 여기다 해볼까? 자산의 증가 쪽이니까 상품을 샀는데 현금 주고 샀어요. 그러면 현금 100원. 여러분, 여기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여기 나왔죠? 자, 여기. 자, 이거 나왔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도 나오는지 한번 볼까? 자,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는 내가 상품을 샀는데, 100원어치 샀는데, 외상으로 샀어. 외상, 메이크, 100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가 있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아까 봤잖아. 현금 100원 출자해가지고요. 회사 세웠어요. 자본금 100원. 그러면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나온다.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저요, 현금 100원 벌었어요. 왜? 물건을 팔았어요. 매출을 했어요. 뭘 매출했는데? 상품을 매출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한 가지에 4개씩 달리는 것들을 우리가 4개 달리고, 여기 부채도 4개 달리고, 4개 달리고, 자본도 4개 달리고, 4개 달리고 하면 총 16개예요. 이걸 우리가 거래의 16요소라고 하고, 이 16요소로 인해서 모든 거래가 완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요거 거래의 이중성은 여러분하고 나하고 해봤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거래의 이중성이에요. 시간 몇 개 남아서 부채도 해볼까?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는 어떻게 나타나요? 외상값을 갚았어요. 외상 매입금. 근데 자기 회사 어음을 발행해서 갚았어요. 지급어음. 이렇게 하면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나와요. 그 다음에 외상값을 갚았는데요. 현금으로 갚았어요. 그러면 부채의 감소, 여기 지금 뭐예요? 자산의 감소,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 우리가 자본의 증가, 여기도 나올 수 있어요. 아이고,
요거는 조금 어려워서 막 감자 차이기라든지 이런 거니까 요거는 조금 뭐 여기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래가 4개씩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래의 16요소라고 부르고 이걸로 모든 거래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